자,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관련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이 문제는 자기장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만약에 못 풀었다면 그건 자기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들, 약속이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찾아봐야 되겠죠. 자, 봅시다.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이건 자기장의 정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이 되겠죠. 자석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예, 자기력이 작용하는 물체를 우리가 자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석 주변에는 자기력이 형성될 거고 자기력이 형성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했으니 자석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말이 맞죠.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니까요. 자,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서 형성된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그랬는데, 자,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서 형성된 자기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코일 중심에서 발생되는 전기장, 코일 중심에서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B를 했을 때 뮤 제로 NI라고 이렇게 이제 물리학 1에서 배울 걸 미리 좀 배운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뮤 제로는 그냥 상수예요. 마치 여러분이 y equal ax, a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냥 공간이 결정해 주는 값이고요. 그러니까 진공이 결정해 주는 값이라고 볼 수 있고요. n은 단위길이랑 가무수라고 하는 걸 강독 시간에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코일이 결정됐다고 하면 결정되는 값이에요. 전류 값은 코일이 내가 얼마만큼의 전류를 흘릴 수 있느냐 상황에 따라 틀려지겠죠. 그러니까 전류 값은 바뀔 수가 있고, 그럼 요거 두 개 코일이 결정된 순간 상수라고 본다면 전류가 커지면 자기장이 커지겠죠. 전류가 두 배가 되면 자기장이 두 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값이 무슨 값이라고 했어요? 코일의 중심에서 생기는 자기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코일 주위에 형성된 자기장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코일 중심에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면 코일 주위에서 같은 거리, 동일한 상황일 때 자기장의 세기는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코일 중심에서 생기는 자기장처럼 비례하는 값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코일 주위에 형성된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문제로 바꾸어 출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무슨 말인지? 좀 더 상위권 혹은 난이도 있는 문제를 낼 경우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주위에 형성된 자기장이라고 했는데 요거 말고 요게 중심에, 요거는 중심에만 해당하는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틀린 진술이 되는 거고요. 나침판을 놓았을 때 나침판의 자침은 S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했죠. 이건 자기장을 나타내는 자기력선 혹은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정의죠. 왜 그래요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건 그냥 약속일 뿐입니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나침판을 놓았을 때 나침판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다. 혹은 그리고 자기력선을 통해서 자기장을 나타낼 때 자기력선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기장에 대한 정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형태의 질문을 하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봤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틀렸다면 그 문제를, 그러니까 자기장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니까 아주 정확하게 꼼꼼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귿선지 같은 경우는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자기장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